6주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6주차는 6장 7장에 해당되는 얘기인데 그 에너지랑 관련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에너지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도 배우고 고등학교 때도 배우고 물론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는 얘기들인데 그 우리가 지금 다루려고 하는 거는 에너지 중에서 역학적 에너지라는 거를 다루려고 합니다. 역학적 에너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도 벌써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것들을 벌써 배웠어요. 그리고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이게 이제 역학적 에너지를 구성하고 있는 이제 두 가지 에너지인데 그 역학적 에너지의 합이 일정하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다뤘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역학적 에너지를 왜 다루냐 하면은 에너지라고 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뭐냐면 흐름상에서 봤을 때 그 뉴턴의 운동 법칙 있죠. 운동 법칙 즉 F 이꼴 ma인데 여기서 a라고 하는 거는 dv dt고 다시 v는 dx x가 시간 변화율과 똑같으니까 바로 요 운동 방정식이 바로 결과적으로는 F 이꼴 m dx 제곱 dt 제곱이라고 하는 그 소위 미분 방정식이거든요. 미분으로 된 방정식이라고 해서 요거를 이제 풀어 나가는 방식인데 이걸 푸는 게 우리 좀 쉬운 것만 이제 다루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참 귀찮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런 미분 방정식을 풀어서 물체의 위치, 물체의 속도, 뭐 가속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파악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했는데 그 일부는 뭐 예를 들어서 힘이 좀 더 복잡한 형태의 힘이 작용하고 있다. 그런 경우에는 얘가 쉽게 적용이 안 돼요. 아마 여러분들이 그 일반 물리학 실험 시간에 이게 시기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진자의 운동과 관련된 거를 하게 될 텐데 그 진자의 운동 같은 경우는 중력과 장력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그 물체가 어떻게 운동하는지를 우리가 해석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이 뉴턴의 운동 방식을 꼭 풀어가지고 해결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즉 뭐냐면은 다른 접근 방법을 도입을 하는 건데 이 다른 접근 방법으로서 물체의 운동을 해석을 쉽게 하고자 하는 것. 그 첫 번째가 바로 에너지라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가 에너지라면 두 번째가 있다는 거죠. 그 두 번째는 8주차의 이야기를 할 텐데 바로 운동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 보존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좀 복잡한 상황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배우는 거고 우리는 그렇지만 복잡한 상황을 다룰 건 아니에요. 간단한 상황 F 이꼴 ma라고 하는 운동 방식으로도 충분히 풀 수 있는 상황을 우리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에너지 그 역학적 에너지를 우리가 도입을 하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에너지라는 걸 도입하기 위해서는 우선 일이라는 걸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중학교 때 여러분들이 일과 에너지라는 단어를 배웠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일과 에너지는 물체에 작용하고 있는 일이 에너지로서 저장이 된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배워서 일과 에너지는 같다. 그래서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런 것들을 배웠었는데 그걸 똑같은 맥락으로 접근하는데 조금 더 이제 원리적으로 논리적인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뭘로 정의해 주냐면요. 일의 정의는 힘의 방향으로의 이동 거리 그걸로 우리가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는 F 곱하기 이동 거리 델타 X라고 할까요? 이거를 1로 정의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F 곱하기 델타 X는 뭐냐면요.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나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그럼 나란하지 않으면 어떡하느냐? 즉 물체가 있고요. 이 물체에
이쪽 방향으로 힘을 줍니다. 그런데 얘는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동한 거리가 델타 x다. 그러면 작용하고 있는 힘과 델타 x를 곱해서 1은 F 곱하기 델타 x냐? 이렇지 않다는 거죠. 이게 아니라 힘의 방향으로의 이동한 거리니까 요때의 각도 세타를 해주면 요 작용하는 힘은 F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돼서 그때 한 일의 양은 F 곱하기 코사인 세타 곱하기 델타 x가 되는 겁니다. 자, 문제에서는 이제 x 대신 r로 표시를 했죠. 그래서 f 곱하기 델타 r 코사인 세타를 오른쪽에 적었었는데 요때 이 f하고 델타 r 사이의 각도가 바로 세타잖아요. 자, 요거 여러분들 많이 보던 식 중에 많이 보던 것들은 오래됐으니까 기억이 안 나겠지만 그 f는 벡터잖아요. 그 다음에 델타 r도 벡터로 표시해 주면은 f하고 델타 r과 f의 크기와 델타 r의 크기를 곱하고 사이 각도의 코사인 성분. 이게 뭐예요? 아, 그렇죠. 기억이 나는 사람도 있겠죠. 바로 내적입니다. 그래서 f 내적 델타 r로 표시를 하기도 합니다. 이걸 내적이라고 부르죠. 벡터에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자, 이 표시가 나오는 거는 그런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내적이니까 1이라고 하는 거는 스칼라 값이 되겠죠. 그래서 1은 힘 곱하기 이동 거리다. 근데 이때의 힘은 어떤 힘이냐? 일정한 힘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 일정한 이런 말이 여기 안 나오고 오른쪽에 나오네요. 일정한 힘, F가 변하지 않는 경우다. 자, 그러면 힘이 변하면 어떻게 되느냐? 변하는 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렇지만 알고는 있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서 이동에 따라서 힘이 만약에 일정한 경우라면은 아까 쉽게 할 수 있었는데 얘가 일정하지 않다. 이상하게 변한다. 그러면 그때 한 일을 이렇게 조그맣게 잘라가지고 요때 요거를 델타 x라 그러면은 요 크기는 또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요거를 f 뭐라고 쓸까요? 그냥 f라고 쓰죠. 그러면은 요만큼이 바로 그 f에 힘을 줘서 델타 x만큼 이동시킨 거잖아요. 그때 요때 한 일은 델타 w라고 해주면 f 곱하기 델타 x가 되죠. 그런데 f가 계속 변하면서 요걸 따라가면서 얘를 다 더해야 되니까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적분의 개념이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xi부터 xf까지 한 일의 양은 바로 요거의 면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양은 면적이 되는 거고 요거는 f dx y부터 xf까지 바로 요게 1의 정의가 되는 겁니다. 바로 이 면적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 기본 원리가 이렇다는 거고 적용할 일은 별로 그렇게 없습니다. F가 변하는 경우는 흔치가 않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F는 그 주로 작용하는 게 중력, 뭐 장력 이런 거밖에 없죠. 탄성력 같은 건 조금 변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것만 좀 예를 들어 봅시다. 용수철 같은 경우는요. 용수철은 이제 이렇게 있으면 용철이 있으면 얘가 이제 늘어나지 않은 상태라고 볼게요. 이 상태에서 얘를 늘려가지고 이 차이가 x만큼 늘어났다. 그럼 이 물체에는 용수철이 어떤 방향으로 힘을 작용시키냐면은 바로 원래대로 되돌아가는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죠. 이거를 바로 우리가 이제 탄성력이라고 하고 이 탄성력의 크기는 바로 이 늘어난 길이 x에 비례하고 그때 비례하는 상수를 용수철 상수 뭐 k를 보통 쓰죠. 그래서 k 곱하기 x인데
부호는 원래로 되돌아가는 방향에서 마이너스가 붙습니다. 마이너스 kx가 되죠. 그럼 앞에서 했던 것처럼 그때 용수철이 늘어났을 때 xi의 길이에서 xf의 길이만큼 용수철이 늘어났다. 그러면 그때 한 일은 뭐냐면은 xi에서 xf로 우리가 f 곱하기 dx였는데 요게 xi 프로 마이너스 kx 곱하기 dx가 돼서 마이너스 kx를 적분해준 마이너스 2분의 1 kx 제곱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kx 제곱에 xi xf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k의 xf의 제곱 빼기인데 더하기로 되겠죠. 2분의 1 k의 xi의 제곱 그래서 요거는 2분의 1 k의 xi의 제곱 빼기 2분의 1 k의 xf의 제곱 이런 식으로 해버리죠. 이게 뭐냐면은 xi에서 xf만큼 이동을 시켰을 때 용수철이 한 일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용수철이 한 일은 그 용수철이 일을 그만큼 해주게 되면은 물체에 저장되는 에너지가 반대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다시 나오겠지만 2분의 1 kx 제곱이 바로 용수철에 저장된 에너지, 그걸 우리는 이제 위치 에너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운동 에너지는 물체가 운동하고 있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물체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도의 제곱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거를 이제 한번 왜 이렇게 되는지를 유도를 해볼 겁니다. 그러니까 유도를 한다는 거는 그렇게 간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2분의 1 mv 제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중학교 때 그냥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냥 배우고 그냥 외워버렸었는데 지금 우리가 물리 시간에 하는 거는 뭐냐면은 그것이 나오는 과정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 그렇구나, 아하 그렇구나 알면은 실제로 문제를 풀거나 적용할 때는 이거를 유도하는 과정은 모르고 결과만 알아도 사실은 되기는 하죠. 자, 우리가 물리를 배우는 거는 어떤 물리의 원리나 법칙 같은 것들이 어떤 논리적인 과정을 통해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되면 물체가 움직일 때 그때 R차임이 한 일이 바로 운동 에너지로 저장이 된다. 뭐 그런 식의 개념으로 출발합니다. 그래서 물체가 XI인 곳에서 X인 F인 곳으로 움직인다라고 하면 그때 변이는 XF 빼기 XI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요 I라고 쓴 건 뭐냐면은 X방향의 단위 벡터를 나타내 준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1차원이라고 하면은 그냥 신경 쓸 필요도 없겠죠. 그래서 한 일은 힘 곱하기 dx를 적분해 주면 되죠. xi부터 xf까지. 자,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앞에서 했던 일의 정의였습니다. 자, 여기서 출발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은 똑같은 식인데 왼쪽에는 그냥 식 쓰면은 여러분들이 좀 난해하다고 할 수 있으니까 오른쪽 빈칸에다가 제가 이 과정을 써보도록 할게요. 일은 xi, xf에서 작용하고 있는 힘 dx였죠. 자, 그런데 f는 뭐였어요? r자임은 ma, f 이퀄 ma였죠. 그래서 여기다가 ma를 집어넣을 겁니다. xi, xf 다음에 ma 곱하기 dx. 자, 원래 수학에서는 엄밀하게 이렇게 잘 하지는 않지만 여기는 요 식을 약간 변화를 주도록 할 거예요. 뭐냐면 a는 dv dt죠. 그러니까 dx가 되고요. 요거를 m dv v dt dx를 dx dt 곱하기 이렇게 해서 요것이 v가 돼버리고요. 얘하고 없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뭐가 되냐면은 mv
그 다음에 dv가 남죠. dv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적분은 뭐가 되냐면요. xi에서 xf까지 바뀌는데 mv dv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xi일 때 속력이 vi고 xf일 때 속력이 vf라면은 이건 뭐가 되면 2분의 1 mvf의 제곱 빼기 2분의 1 mvi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했던 그 탄성력에 대한 거하고 똑같이 2분의 1 mv 제곱, 바로 이거를 우리가 운동 에너지 K라고 정의를 한 겁니다. 자, K는 카이네틱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카이네틱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v 제곱이라는 게 그냥 떨어진 것이 아니라, 중학교 때는 여러분들 그렇게 했을 거예요. 질량 바꿔가면서 그때 한 일의 양이 질량에 비례한다. 속력 바꿔가면서 한 일의 양이 속력의 제곱에 비례한다. 그렇게 했었는데, 그거는 이제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비례 관계를 유추했던 거였고,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그 운동 에너지를 유도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운동 에너지, 이 운동 에너지에서 일 운동 에너지 정리라는 것을 배우는데, 일 운동 에너지 정리는 뭐냐면은 사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물체한테 내가 그 힘을 줘가지고 운동을 시켜서 속력이 변했어요. 그때 내가 한 일은 운동 에너지의 변화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뭐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이제 이 운동의 이제 정리예요. 즉 뭐냐면은 물체가 여기 이제 전제가 이제 개의 유일한 변화가 속력의 변화라면입니다. 속력의 변화가 나타난다고 하면은 그때 R자임이 한 일은 개의 운동 에너지 변화와 같다. 이게 바로 일 운동 에너지 정리예요. 뭐 이거를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이런 것 이용해서 문제를 많이 풀 수가 있는데, 이 정리라는 걸 몰라도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써먹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R자일의 부호가 양이면 일을 해준 거니까 입자가 속력이 증가하죠.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는 거예요. R자일이 부호가 음이면 그러면은 속력은 감소하니까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가 줄어드는 거죠. 자, 나머지 얘기는 뭐냐면 중학교 교육과정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육과정이라는 말이 지금 익숙하지 않을 텐데, 교과서라는 것들을 이용해서 학교에서 수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교과서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쓰여질 건데, 바로 그 배워야 될 내용들을 정리해서 국가에서 발표한 거를 교육과정이라고 합니다. 그 교육과정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중학교에 일의 개념을 이용하여 중력에 의한 일과 중력에 대하여 한 일을 정량적으로 도입한다. 말이 좀 어렵죠. 중력에 의한 일과 중력에 대하여 한 일은 좀 어려운데, 그 다음 말을 보면요. 중력에 의한 일이 운동 에너지다. 위치 에너지는 나중에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중력에 의한 일이 운동 에너지다. 이게 뭐냐면요. 물체가 여기에 있는 물체가 여기 있는 물체로 떨어졌어요. 가만히 있으면 뭐가 작용해요? 중력이 작용해서. 중력이 작용해서 얘를 떨어뜨리면 그때 중력이 한 일은 중력의 크기 mg에다가 요만큼 이동한 거리 있죠. 그게 h2 빼기 h1. 이게 바로 중력이 한 일이에요. 이 중력이 한 일이 뭘로 저장된다? 운동 에너지. W 운동 에너지로 저장된다. 이렇게 된 내용들을 여기다가 살짝 담은 겁니다. 자, 그럼 위치 에너지는 뭐냐? 자, 위치 에너지란 말은 사실 그 영어로는 위치 에너지란 말을 쓰지를 않아요. 영어로는 뭐라 쓰냐면은 포텐셜 에너지라고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배우는 연도에 따라 좀 다르긴 하는데 포텐셜 에너지라고 쓰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교과서에 이제 포텐셜 에너지란 말로 나오기도 하고, 또
위치 에너지란 말로 나오기도 하고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배우는 거는 언제 배웠었냐면은 2년 작년에 배운 사람도 있을 거고 재작년에 배운 사람들도 있을 텐데 지금 고등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로 배우지는 않고 여러분들은 뭐라고 해야죠? 그 전 교육 과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교과서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배웠었는데 그 배울 때마다 용어들이 조금씩 다르게 적용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배웠던 거를 내가 지금 찾아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포텐셜 에너지란 말을 써서 배웠네요. 근데 이제 요거를 중학교 때는 아마 위치 에너지라고 아마 배웠을 거예요. 자, 포텐셜 에너지란 말이 갖는 의미가 포텐셜이 뭐냐면요. 포텐셜이라고 쓰고 포텐셜이라고 읽는 사람도 있는데 잠재력이 있다는 말이에요. 즉 잠재적인 에너지죠. 즉 바닥에 어떤 물체가 있는데 이 물체를 위에만큼 이만큼 올렸어요. 그랬을 때 이것의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를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물체와 아래쪽에 있는 물체들 보면은 얘가 더 에너지를 더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기도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보통 내부 에너지라고 이야기하는 온도가 더 높아졌다거나 또는 물체가 운동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뭐냐면은 얘를 놓았을 때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위치에 따라서 일을 할 수 있는 잠재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포텐셜 에너지라고 합니다. 포텐셜 에너지 앞에다가 이제 붙게 돼 중력 포텐셜 에너지라는 말이 붙기도 하고요. 탄성력에 의한 이런 말을 안 쓰는데 포텐셜 에너지란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바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용수철 같이 잡아 당겼을 때 아까 얼마가 있었죠? 2분의 1 mv 제곱, 2분의 1 kx 제곱 있었죠. 그게 바로 탄성력 포텐셜 에너지 말하는 겁니다. 자,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벌써 알고 있죠? 뭐예요? mgh 있죠. 왜 mgh냐면은 중학교 교육 과정의 뒷부분이 뭐냐면 중력에 대하여 한 일이 위치 에너지다. 이제 위치 에너지가 포텐셜 에너지죠. 중력에 대하여 한 일이라는 건 뭐냐면은 어떤 물체가 여기 있었어요. 여기에 얘를 중력에 대해서 힘을 반대로 줘서 높이 델타L만큼 움직였습니다. 그럼 그때 한 일이 뭐예요? 중력에 대해서 중력과 똑같은 크기의 힘을 줬으니까 mg만큼 줬다는 거죠. 곱하기 델타 R. 이게 뭐야? mg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식 mgh가 바로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지 않았어요. 속력은 똑같아요. 정지고 거의 정지 상태로 움직였다고 보는 거니까 속력은 변하지 않았으니까 운동 에너지가 드러나지 않았어요. 내부 에너지는 온도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온도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 일은 어디 갔냐? 바로 다른 형태로 갔는데 그게 바로 이 물체가 이 높은 위치에 와서 잠재적인 어떤 영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잠재적인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라고 불러준 겁니다. 자, 복잡하게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이 결국 다 아는 얘기들이에요. 자, 그래서 중력 위치 에너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 잠재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다 똑같은 말들입니다. 자,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왜 중력에 대해서 반대 방향으로 똑같은 힘을 줘야죠. 거기에다가 델타L만큼 바꾼 거니까 결국은 이동하는 요게 돼버린 겁니다. 자, 탄성 위치 에너지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잘 보면은 mg y에 a, b, b에서 a를 빼는 거죠. 그래서 ub 빼기 ua. 이건 나중 절 에너지고 이거는 처음
에너지라고 쓸 수 있죠. 그래서 이제 포텐셜 에너지를 mgy로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때 요 y는 어디를 기준으로 하냐? 중학교 교과서, 교육과정이나 교과서에 보면은 뭐 바닥을 기준으로 한다 그랬는데 사실은 어디를 기준으로 하냐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즉 포텐셜 에너지는 절대값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잠재적인 에너지이기 때문에 얘가 그 변화가 생겼을 때 그 변화된 양만큼 외부에다 일을 해주는 거니까 이 여기 바닥을 기준으로 하느냐 이게 만약에 1층이라 그러면은 1층이 아니라 5층이라 그러면은 1층으로 기준으로 하냐 해수면 기준으로 하냐 어디를 기준으로 하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이 포텐셜 에너지의 요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그 통일만 시키면 되는 거고 실제로 변화가 생겼을 때 변화라는 게 뭐예요? 위치의 변화, 즉 물체를 놓았을 때 그때 일로서 작용한 거기 때문에 절대값 자체는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 용수철 가치의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 kx 제곱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만큼의 에너지가 저장이 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한테 그 전에 문제를 제시했을 때 요거를 이 문제 있었죠. 여기에 용 스프링이 있었고 여기서 탕 튕겼을 때 이렇게 이때 요 문제를 할 때 2분의 1 kx 제곱의 에너지가 저장되는 얘기 잠깐 했었는데 잠깐 한 게 아니라 여기에 나오네요. 6주차의 문제에 나오는데 그때 이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즉 이거 다시 설명할게요. 지금 뭐냐면은 용주철을 놓고 여기다 물체를 원래는 용주철의 길이가 이제 여기에서 여기 있던 거를 이게 정상 상태였는데 얘를 요만큼 x만큼 압축을 시킨 거예요. 그럼 얘가 저장되는 에너지가 2분의 1 kx 제곱이죠. 그럼 얘를 용수를 탁 놓으면 어떻게 앞으로 튕겨서 나갈 거잖아요. 그럼 나갈 때 이놈의 운동 에너지를 갖겠죠. 그래서 이게 2분의 1 mv 제곱, 즉 탄성력의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뀐다. 그래서 v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초기 속도 v로 발사한 거하고 똑같은 물체의 운동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역학적 에너지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운동 에너지 더하기 위치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인데 운동 에너지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 페텐셜이 돼 버렸네. 이걸 이제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데 이 두 개의 합이 항상 어떤다? 일정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과정은 여기 잠깐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따라서 한번 잘 보도록 할게요. 앞에 있는 것처럼 앞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반대로 책이 위에 있는데 얘를 놓았어요. 그래서 밑으로 얘가 떨어졌습니다. 자, 그때 중력이 한 일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중력이 한 일은 뭘로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쵸? 운동 에너지의 변화로 나타난다고 했죠. 이게 뭐냐면은 힘이 한 일은 운동 에너지의 변화로 나타난다. 이게 바로 일 운동 에너지 정리였잖아요. 자, 중력이 체계된 한 일은 1이니까 힘 곱하기 이동 거리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게 이제 벡터로 표시해 주는데 그 위쪽을 이제 플러스 y축으로 잡으면 x축은 의미가 없지만 중력은 아래쪽 방향으로 잡으니까 마이너스 mg고 y 방향의 단위 벡터를 j로 쓴 거거든요. j. 자, 요거 잘 모르겠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세요. 그다음에 요 반지름을 그러니까 위치 변화를 나중을 yB라고 하고 처음을 yB라고 하고 나중을 ya라고 해주면은 변화는 ya 빼기 yB고 역시 단위 벡터 j로 써야죠. 자, 요걸 내적해 주면은 결국 뭐가 되냐면은 mg의 앞에 마이너스니까 순서 바꿀게요. yb 빼기 mg ya가 되겠죠. 자, 요만큼의 그 중력이 한 일이고 요만큼이 바로 운동 에너지의 변화로 나타나는 거죠. 자, 그래서 얘가 바로 뭐가 되냐면 델타
K, 운동 에너지의 변화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왼쪽 거를 여기는 왼쪽을 식을 다시 쓰면요. mgyb 빼기 mgya를 다시 쓰면은 이 yb가 뭐냐면은 처음 위치고 요게 나중 위치잖아요. 마이너스를 빼주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mgya 빼기 mgyb가 되는데 요게 바로 뭐냐면은 나중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이게 처음 포텐셜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를 보통 U라고 쓰면은 마이너스 U 나중 A라고 쓸게요. 그냥 UB.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은 나중 포텐셜 에너지에서 처음 포텐셜 에너지를 뺀 거니까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델타 K는 마이너스 델타 U. 운동 에너지의 증가는 위치 에너지의 감소와 같다. 이걸 다시 쓰면은 델타 K 더하기 델타 U는 0. 그래서 델타 K 더하기 U는 0. 즉 뭐냐 하면은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를 더한 값은 0이다. 더한 값이 0이 아니라 더한 값에 뭐예요? 델타 변화가 0이다. 즉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의 합은 어떻게 된다?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처음 역학적 에너지와 낮은 역학적 에너지가 같다라고 놓고 우리가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래서 연습 문제 보면은 몇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그 상황들이 모두 다 처음과 나중에 같다라고 푸는 겁니다. 그래 놓고 나면은 문제들의 해결이 조금 쉬워져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물체가 있어요. 이 물체를 떨겼어요. 그랬을 때 이 높이가 h라고 해봅시다. 자, 바닥에 떨어졌을 때 이 물체의 속력이 얼마냐?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구해요? V는 V0 더하기 A. 자유낙하의 물체 운동이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식을 쓰면은 V는 V0 더하기 A 원래 AT와 그 다음에 S는 V0T 더하기 2분의 1 AT 제곱. 자, 요 식에다가 이 상황을 적용시켜주면요. 속도 V는 마이너스 GT고 그 다음에 H는 마이너스 2분의 1 GT 제곱이 되는 거고. 자, 여기에서 밑에서 T를 구하면은 T는 G분의 2H의 루트가 되니까 V는 뭐가 되냐면은 마이너스 G 곱하기 루트 G분의 2H. GG 있으니까 마이너스 루트 2GH. 이렇게 어렵진 않지만 이렇게 구해지게 돼요. 자, 그런데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이용해 주면은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가지고 있는 위치 에너지가 뭐죠? 그렇죠. mgh. 나중에 지금 이건 속도 방향 때문에 마이너스가 붙은 겁니다. 나중에 가지고 있는 역학적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는 제로니까 바닥을 기준 삼으면은 제로니까 2분의 1 mv 제곱. 그래서 mm 지워지면 v는 루트 2gh. 간단히 끝나버렸죠. 즉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이용해주면 좀 더 쉽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은 또 다른 방법을 제시한 거기 때문에 이거를 이용해서 물체의 운동을 해석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자, 요것도 요거랑 관련된 문제, 물론 이제 역학적 에너지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운동방정식이라든지 뉴턴의 운동법칙을 이용한 식과 연계돼서 나온 문제들이 몇 개가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풀어보도록 하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먼저 교재에 나와 있는 예제 문제를 먼저 풀어본 다음에 어느 정도 이해가 됐을 때 과제로 제시한 임용고사 문제를 풀어보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인류에 대한 것만 잠깐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인류는 사실 별로 저는
그 신경을 쓰고 있지는 않아요. 일률은 영어로 파워가 바로 일률입니다. 그래서 일률은 시간에 어떤 시간 동안 얼마큼 일을 많이 할 수 있냐라는 걸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을 시간으로 나눠준 거예요. 파워니까 보통 P자라는 말로 많이 사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뭐 자주 사용은 않지만 아마 고등학교 때나 문제를 풀 때 이런 걸 쓴 사람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일률은 P는 W 나누기 데타 T가 정의였으니까 그래서 시간을 0으로 보내면요. 이렇게 쓸 수 있는데 1이라고 하는 게 뭐였어요? 1은 F 곱하기 델타 X였잖아요. 델타 R로 쓸게요. 여기 그거 생겼어요. R이었는데 F가 만약에 일정하다. 그러면은 는 D 그리고 F가 바깥으로 빠져나오면은 dx dt가 되니까 F 곱하기 V가 되겠죠. 그래서 원래 그 조금 더 이제 엄밀하게 사용해주면 요거 내적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또 X 썼네. 또 R 쓴다 그러면서 이건 안 바꿔도 되는구나. R F 곱하기 V 원래는 벡터를 써야 되지만 뭐 같은 방향이라면은 더 무시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이거는 뭐 옵션까지는 아니고 그 일률이라는 것이 교재에 나오기 때문에 살짝 언급만 했었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쳤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는 역학적 에너지고요. 이거는 물체의 운동을 해석해주는 또 다른 방법을 이제 추가적으로 들어온 거다. 그래서 여기는 운동 에너지라는 것이 있고 포텐셜 에너지가 있는데 포텐셜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물체의 외력이 작용했을 때 그것이 속력의 변화로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그때 작용한 일이 모두 운동 에너지로 적용된다. 그게 바로 EL 운동 에너지 정리라고 얘기를 했었죠. 어쨌든 이 두 가지를 더한 값이 항상 어떻다? 일정하다. 이게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다. 그래서 이걸 이용하면 문제를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는 실마리를 준다. 라는 정도까지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